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저희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죠.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종목 고민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긴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우리 시장이 쉬고 있었는데 미증시가 많이 올랐었죠. 어제 국내 시장은 미국을 따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있지만 악재를 선반영한 걸까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과 함께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어제 반등장이 나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2%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무려 2.74% 오르면서 장 마감 직전에 2,450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2,449선에 안착했고요. 코스닥은 2.44% 오른 796선에서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작년 2월 25일 이후로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8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4천억 원가량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상승 견인했고요. 개인만이 1조 원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과 똑같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만 3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 보시겠는데요. 코스피 많이 오른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기전자 업종 어제 4% 넘는 강세로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을 냈는데요. 지난 8일에 52주 신저가까지 경신했던 우리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를 등에 업고 4.5%라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4.87%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또 운수창고 섹터도 마찬가지로 4% 이상 크게 상승했는데요. 일본이 관광객 무비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해운주들도 상승세였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에서는 포스코 케미컬이 6%대 강한 급등세로 마치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 3.9%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반도체 섹터가 4.5% 오름세로 가장 강했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인 픽셀플러스가 11%, 그리고 AT세미콘 10%대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 마찬가지로 4.5% 올랐는데요. 게임주들이 어제 대부분 빨간불을 켰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쿠키런 개발사인 데브시스터즈가 9.3%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3.84% 오른 비금속 업종에서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 원익QNC 7.4% 급등했습니다. 네, 하락 업종도 보시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운수장비와 통신업 섹터만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기술과 인력 유출을 놓고 공방을 이어오던 코렌스 EM이 S&T 모티브 임원진을 고소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S&T 모티브와 S&T 중공업이 5% 떨어지면서 운수장비 섹터가 0.38% 빠졌고요. KT와 SK텔레콤 내림세에 통신업종 0.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보로노이입니다.
미국 기업 메티스 테라퓨틱스의 고형암 치료를 위한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진원생명과학인데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관련해서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가 미국 텍사스주의 위탁 개발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에도 7% 가까이 올랐었고요. 시간 외에서는 4% 넘게 뛰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 라이온 캠텍입니다. 두 가지 공시가 있었는데요. 타 법인증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가 첫 번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12명이 김영식 보통주의 경영권을 라이온 제1호 투자조합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1.9% 빠졌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을 웃돌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처럼 빠르게 둔화하지 않으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까지 인상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30% 이상으로 상승했고요.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강한 긴축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3.79%까지 상승했고 10년물 국채금리 3.45%까지 올랐습니다. 둘 사이의 금리 스프레드가 30bp까지 확대가 되면서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도는 경기 침체의 신호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3.94%, 나스닥은 5.16%, S&P 500 4.32% 빠지면서 4%에서 5% 정도 강한 약세로 마쳤습니다. 네, 3대 지수의 하락률은 모두 2020년 6월 11일 그때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5%에서 6% 정도 폭락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금리 급등세에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저희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송가람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끝난 장이 새로 시작됐지만 지금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우리 주식 밀키트와 함께 그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야식 밀키트 탑3 확인하기 전에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간단하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야식 밀키트 3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에너지난의 석탄값도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똘똘한 석탄 기업의 주식을 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먹구름이 들이운 가운데 석탄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발전용 연료탄 가격이 연초 이후 지금까지 3배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 병목이 심해졌고 각국 정부가 에너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탄소 배출 억제 노력도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추운 겨울을 앞두고 호주산 석탄을 대체 연료 공급원으로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입니다. 현재 호주 뉴캐슬항에서 선적되는 현물 석탄 가격과 10월 인도분 기준 석탄의 선물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력 발전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유럽에서의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탄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중국에서 석탄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석탄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석탄의 전망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얘기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정책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이 탄소 중립 정책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고 그로 인해서 이 발전에 대한 석탄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 가격 현재의 상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 강한 상승이 유발될 것이다. 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 석탄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세계 석탄 수출량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통해서 이 수출을 무기화하고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이 자원까지 함께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제 중국, 미국, 기타 이제 동남아 다른 국가들도 이제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발 위기 상황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쪽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 등에서도 이제 석탄을 비축하고 그 가격대가 점점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용 석탄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이제 필리핀 같은 국가들도 석탄 비축량을 늘리고 또 발전량을 늘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석탄 발전을 위한 이제 에너지 더욱더 상승하고 또한 제로 카본 정책도 어느 정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국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 석탄 관련된 회사들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꼽아드리자면 이 석탄 관련주들 중에서도 직접 인도네시아 그쪽 석탄광에 투자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KPF 그리고 GS 글로벌이 있겠는데요. 이 두 회사가 이 석탄광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가격대 나쁘지 않고 또 이 회사들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지금 지켜봐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석탄 관련된 시장의 이제 흐름과 관련된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송가람 전문가님께 이렇게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린다면은 화면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TV 화면에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한다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뜨고요. 링크 통해서 입장하셔서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시고 투자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반도체의 겨울이 다가오지만 AMD와 퀄컴은 유망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경기 침체가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웨스턴 디지털도 부진한 매출을 예고했는데요. 반도체 겨울이 닥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저장 장치 가격이 급락했고 중국 시장에 회복 조짐이 없다는 점에 시게이트와 함께 하드디스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 전망이 지난달보다 더 낮아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의 매출 추정치도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시 시장 수익률을 웃돌 만한 반도체 종목으로는 브로드컴, AMD, 퀄컴이 꼽혔는데요. 브로드컴은 월가의 전망치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 AMD는 PC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수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 반도체 관련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시장 앞으로 흔들림이 많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중 간의 분쟁 이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을 IT 산업 이쪽을 중점적으로 밀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칩보 동맹을 통해서 이제 한국까지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반도체 시장 앞으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과 중국 이 두 간의 흐름,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강하게 이슈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정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이 아메리카 같은 정책을 통해서 반도체도 전기차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바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큰 문제점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제조업 육성 정책이 지금 상황에서 큰 효과를 누리지는 의문점이 든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업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단순한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는 이 시기를 탈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비판했고요. 두 번째, 바로 우리나라 한국과 관련된 것이 큽니다. 이것은 바로 이 동맹국들의 자극을 통해서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칩보 동맹을 정확하게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이제 보조금도 제외되게 되고 이런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만큼 이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기업에서 적극적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점을 잘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IT 산업 어느 흐름으로 갈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기대를 저버린 CPI 급격히 오르는 달러입니다. 자,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8.3% 올랐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도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도 예상치인 6.1%를 웃도는 6.3% 상승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모든 부문을 포함한 CPI는 한 달 전보다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에너지, 원자재와 중고차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의 물가가 올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과 달리 전기, 가스 사용료가 3.5% 상승했고요.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리기가 쉽지 않은 주거비용 역시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료보험 서비스도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전월 대비 0.8%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미국의 노동통계국은 8월에 항공운임과 통신비, 중고차 물가 정도만 하락했다고 기록했습니다. CPI 데이터 발표 직후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8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달러 인덱스가 발표 직후에는 순식간에 109선을 넘어갔습니다. 잠깐 진정세에 들어갔던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우려는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간밤에 미증시 하락폭이 어마어마했었죠. 이제 뭐 저희 시장도 개장 한 11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어제 많이 올랐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러한 CPI 지표가 시장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송가람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CPI 지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높게 나왔죠. 이 시장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단순히 살펴보더라도 이제 어제 시장을 살펴보면 이제 애플 6% 하락,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7%대, 그리고 엔비디아도 9%에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술주들 강한 하락폭, 이제 우리나라 주식가에도 이제 커플링돼서 하락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락폭을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되고 연착륙이 힘들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CPI 지수 발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먼저 이제 에너지 가격대가 굉장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떨어졌지만 실제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수들을 다시 살펴보면 에너지 지수는 굉장히 떨어졌지만 이제 렌트비, 신차,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 이런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 모두 0.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미국 사람들이 바로 생활비로 들어가는 각종 렌트비와 식품에 관련된 내용들,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아직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보자면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치는 이제 3.7%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인플레 우려가 지속된다면 이제 4.25%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연착륙은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 증시 당연히 이제 커플링돼서 낮아질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개별 이슈 위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금리 그리고 이런 원화, 달러, 이런 강세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개별주의 강세 그리고 대형주들의 약세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밀키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개별주 그리고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CPI 지수 발표가 되면서 좀 미국 시장에 충격이 컸고 이제 한 7분 뒤에 개장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아마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렇게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우리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저희 마지막에 공개해 드리는 팍스 밀키트 주재료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감할 때 보면서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놀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확인을 하니까 또 이제 더 큰 충격에 빠졌었어요. 장이 어제 많이 올랐지만은 미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오늘도 좀 하락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한 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예상 지수가 일단은 양시장 다 한 3% 정도 하락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 전문가님 이런 날 제가 사실 오면서 커플링 안 돼? 디커플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냐고 사실 여쭤보기도 조금 죄송해요. 지금 제 마음은. 어떻게? 이제 IT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IT 주들 위주로 강한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략 5% 소폭 5%에서 9% 이상 강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IT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어느 정도 하락분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겠지만 네. 이제 오전 장에서 하락 이후에 이제 오후 장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보시고 바로 이제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오후 장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조금 지켜볼까요? 오전에 저희 다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잠깐 묻어뒀다가 오후쯤에 한번 열어보는 걸로 합시다. 저희 일단은 오전에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지만 오후 되면 그래도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아까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 준비해 오신 오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처럼 또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은 그 와중에 오를 종목들은 다 올라가니까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이제 만나 뵈서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들 받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 이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은 방송 중에 종목 고민 상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 이루온인데요. 오늘 이제 이루온 실시간 조회 순위도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그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었고요. 이론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830원에 비중을 엄청 많이 남으셨어요. 비중이 50%인데요. 이론 지금 어제 종가가 3,645원이거든요. 또 이게 종목이 무슨 악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물려 계시는지들이 참 안타깝지만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2,830원에 사셨으면은 지금 3,600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미 지금 수익권에 많이 와 계신데 그럼 이거 지금 비중이 높은 걸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루온 우리 2,83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3,600원 선인데 우리 전문가님 방송에서 추천해 주신 거를 보고 매수하셨다고 같이 남겨주셨어요. 언제쯤 팔면 될까요? 목표가 여쭤보셨습니다. 이루온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추천을 돌렸던 종목이죠. 최근에는 네. 이제 2,700원대 방송 중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네.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뭐 거의 5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네, 맞아요. 이제 단기 추세로만 보자면 이제 단기 추세는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매물대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더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제 5일선을 깨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면 이제 추세 매매도 가능한 위치고요. 네. 이제 중기로 이제 가격대를 가져간다면 네. 4,500원대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어느 정도 스윙으로 뭐 2달, 3달 정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7,000원대 가격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추천해드린 가격대에서 매우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져가셔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이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제 NFC 기술 관련해서 강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장 출발도 이제 뭐 강한 모습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당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3,800원대 여기서 뭐 2, 3%대 눌리는 건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 이상 출회하면서 강하게 눌리는 모습 보인다면 이제 비중 축소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로원 같은 경우에는 NFC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중기 가격대 말씀드린 것까지 함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와 제휴를 맺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네. 나이스정보통신 이런 종목군들은 강한 시세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인 이로원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군 이후에 이제 이로원 자체는 이제 추가로 따라서 매수하시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제 다른 종목군 한번 봐본다면 이제 BH 같은 부품주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련된 부품주들 아이폰 관련된 부품주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위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송가람 전문가님 말 잘 들으시고 지금 수익권에 와 계신데요. 이론 2,83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이게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지금 저희 개장하고 1분 정도 지나면서 지수가 3% 전후에 양시장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론 지금 오늘 지금 5%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송가람 전문가님 얘기해 주신 내용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일단 이제 들어가기에는 조금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아이폰 부품주들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오늘 3,800원 선에서 지금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4,500원 정말 길게 본다면 이론 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상황 확인을 하시면서 뭐 충분히 수익 많이 보고 비중이 높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부러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익 많이 보시고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가람 전문가님 말씀 저 오늘부터 잘 드릴게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마시스인데요. 비중이 20%, 매수가는 24,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휴마시스는 오늘 지금 2% 정도 빠지면서 14,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최근에 오를 때 따라 들어가셨다고 해요. 우리 휴마시스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다시 시세 분출을 했죠.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에 7월 15일경, 18일경 네. 그쯤에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는데요. 맞아요. 이제 그때 중기 라인이 이제 깨지지 않고 네. 이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단기 흐름을 본다면 이제 단기 흐름 자체는 이제 좋지 않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뭐 추가 매수보다는 이 현재 가격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의견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 17,000원대 이 네. 가격대에서는 비중 축소를 한 이후에 다시 재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17,000원. 네. 그리고 이 제약주나 이제 진단 키트 관련 네, 주들 맞아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자체가 밀린다면 개별 이슈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바로 이제 매도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개별 이슈로 다시 재상승할 때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이제 비중 변동보다는 네. 이제 16,000원대와 17,000원대 그 가격대에서 다시 비중 변동을 하고 이제 비중을 줄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휴마시스 지금 24,200원에 매수하셨는데 14,100원이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비중이 많지는 않으세요. 20%인데 평단가 조절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그냥 비중 축소로 가야 하는 걸까요?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저점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비중을 높이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이 중기 라인을 보시게 되면 다시 반등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파동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네.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다시 강한 이제 눌림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가지고 가시다가 매수가 근방에서 비중 축소하시는 방향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프 상으로 봐도 좀 그렇긴 한데 저점이 안 잡히고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 조절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하시는 방법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17,000원, 16,000원, 17,000원 정도가 됐을 때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YBM넷 들어와 있는데요. 비중은 10%, 매수가 5,600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YBM넷 교육 관련된 종목이죠. 저희 한동안 교육 관련주들을 지난달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5,6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현재가는 4,000원 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8월 오를 때 따라 샀다가 그렇죠. 저희 교육주 한참 얘기가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비중이 일단 적은데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 조절하는 방법이 나을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전문가님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육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이슈가 있었죠. 이제 고등학교 학균 재편제 그리고 이제 네. 인터넷 온라인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강한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당일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이런 흐름이 연속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정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8월 16일입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하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하락하면서 이제 큰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상승할 여력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이슈를 통해서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다시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주 이슈가 있을 때 다시 이런 급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단기 흐름 자체가 강한 다시 흐름이 나오려면 이제 4,500원대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500원대 가격대 여기서 거래량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매수한 가격대 이제 4,500원대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매수 가격대에서 이제 5,200원대부터 시작해서 매수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 그 가격대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YBM넷 교육주도 8월에 고점일 때 이제 따라 들어가셨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4,500원 선에서 거래량 체크하시고 나서 이후에 한 5,200원 선 정도까지 되면은 그때 조금 정리를 하시는 방법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로템, 자 우리 방산주 현대로템인데요. 이분은 매수가가 32,000원이세요. 지금 8월 말에 고점에 제가 아까 뭐 악어 얘기했는데 이분이 지금 제대로 물려 계신 것 같은데요. 32,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올라간다고 아마 따라 사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예요. 자, 우리 방산주 현대로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이 약세장이 끝난다면 현대로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방산주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만 원대 매수해서 꾸준히 끌고 왔던 종목입니다. 이제 단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8월 중순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장대봉을 뽑으면서 큰 거래량이 나왔죠. 네. 이 거래량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 이후에 더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로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방산주의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공급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20년, 30년 유지 보수 또한 네. 거기에 기술 이전 이런 맞아요. 것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이제 수익 모델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에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방산주는 바로 지금 짧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순히 방산주 2배, 3배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었지만 이제 그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이제 3, 4% 이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거기서 눌린다면 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단기 추세가 살짝 깨지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 자체는 이제 기간 조정이다. 크게 가격 조정은 추가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현재 더 이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신다면 26,000원대, 26,5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더 늘리셔도 괜찮을 위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제 31,000원대부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제 이 종목 자체 방산주를 그대로 이제 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보신다면 네. 이제 매수가 이후에 이제 지지 라인이 26,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후로도 장기로도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방산주 현대로템 맞아요. 우리 송가은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분은 타이밍이 조금 너무 높았을 때 들어가셔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방산주들의 모멘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까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30%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었는데요. 한 26,500원 선이 되면은 비중을 조금 그쯤에서는 한번 늘려볼 수 있을 만하다. 오늘 지금 1.4% 정도 빠지면서 28,0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6,500원 선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3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일단은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 저희 지금 개장하고 12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수 체크 한번 하고 가겠는데요. 코스피가 2.58%, 코스닥은 2.64%, 아까 저희 초반에 3% 정도 빠졌던 거에 비하면 조금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후장 되면은 조금 또 회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환율이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율 지금 1,393원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미국 시장이 CPI 지수가 너무 높게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달러화 강세가 또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환율이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은 다 지금 물량을 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만 지금 팔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르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여행 관련주들이나 게임주들 좀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데브시스터즈도 한 10% 가까이 올라왔고요. 오늘 장에서 지금 사실은 섹터군으로 보면은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 오늘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자면.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키트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가스 관련주들 네. 지금 중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이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수 하락에 관련해서 이제 품절주들은 네.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지켜볼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금리 관련된 종목들이나 에너지는 이제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꾸준히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sek터죠. 에너지 뭐 천연가스 이슈도 있고 유럽에서 이제 겨울에 뭐 올겨울 제일 춥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아까 시작부터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결해서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와 종목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의 추천해 주시는 핵심 재료 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간략하게 이제 에너지 관련, 금리 관련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재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 관련 종목들, 친환경 관련 섹터, 이 섹터는 바로 주목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에너지 위기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리 인상이 지속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개별주 이슈로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 바로 소형 은행주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품절주 이슈로 강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세부 종목군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위치가 가장 좋은 회사 GSE. 이 GSE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GSE가 이게 저점에서는 충분히 모아가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군 SK가스, 이 종목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E와 SK가스 이 두 종목 에너지 관련주로 편입해서 가지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은행주들,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고려신용정보까지 이런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수 하락에 따른 품절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의 수가 적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양지사, 신라섬유, 전방 같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강한 시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상승 이후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 종목군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이 지났는데 지금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명절 선물 세트처럼 풍성한 종목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첫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GSE와 SK가스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관련주인데요. 소형 은행주들의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주은행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고려신용정보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품절주들 눈여겨보자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으로는 양지사, 전방 그리고 신라섬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